왜 유방암은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유방 검진을 미루면서 나이 들어서 뭐하러 검사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폐경기 이후가 유방암의 가장 위험한 시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평생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유방암은 다른 암과 달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암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사실 유방질환은 단순히 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성종양, 낭종, 염증 등 다양한 질환들이 있고 각각 다른 관리법이 필요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위험 요소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모르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모든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이 한 편의 영상에 달려있을지도 모르니까요. 60대 이후 여성의 유방 건강, 왜 중요할까? 많은 분들이 폐경했으니 이제 유방암 걱정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유방암 발병률을 보면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60대에서 70대에 정점을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서 세포의 DNA 손상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외선, 환경오염,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등이 모두 세포에 상처를 줍니다. 젊을 때는 이런 손상을 회복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손상이 쌓이게 됩니다. 둘째,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때 몸이 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으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시 기능이 떨어져요. 넷째, 누적된 생활 습관의 영향입니다. 젊을 때부터 쌓인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나이가 들어서 한꺼번에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8세의 김할머니는 폐경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정기 검진을 받지 않았어요. 이제 여자도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샤워하다가 왼쪽 가슴에 동전만한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미 2기 유방암이었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치료가 잘 되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방암에 숨겨진 초기 신호들. 유방암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아무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거죠. 하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신호는 덩어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증상이지만 모든 덩어리가 암은 아니에요. 80% 이상이 양성종양이나 낭종입니다. 하지만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덩어리가 위험할까요? 딱딱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며 주변 조직에 붙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덩어리가 위험합니다. 반면 말랑말랑하고 경계가 뚜렷하며 움직이는 덩어리는 대부분 양성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피부 변화입니다. 유방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우들투들해지거나 딤플 현상이 생기거나 색깔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염증성 유방암의 경우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열감을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신호는 유두의 변화입니다. 유두가 안쪽으로 함몰되거나 유두에서 피나 맑은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특히 한쪽에서만 분비물이 나온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네 번째 신호는 모양의 변화입니다. 평상시와 달리 한쪽 가슴의 크기나 모양이 변하거나 팔을 들었을 때
비대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겨드랑이 림프절의 종대입니다. 겨드랑이나 쇄골 부위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인데 이는 암세포가 림프절로 퍼졌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통증입니다. 유방암 초기에는 보통 통증이 없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지속적인 둔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해요. 72세 박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오른쪽 가슴 위쪽에 작은 딤플이 생겼어요. 나이 들어서 피부가 처진다고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몇 달 후 그 부위에 덩어리까지 만져졌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실 수 있었어요.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기적인 자가 검진이 중요해요. 매월 생리 후 일주일 이내에 하는 것이 좋은데 폐경 후에는 매월 같은 날짜를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유방자가 검진 제대로 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자가 검진의 중요성은 알지만 정확한 방법을 모르고 계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이상이 있어도 놓칠 수 있어요. 올바른 자가 검진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거울 앞에서 시각적 검사를 합니다. 상의를 벗고 거울 앞에 서서 팔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양쪽 가슴을 관찰해요. 크기, 모양, 피부 상태를 꼼꼼히 보세요. 2단계, 양손을 허리에 짚고 어깨와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면서 가슴 근육에 힘을 주고 관찰합니다. 이때 딤플이나 함몰 부분이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3단계,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손을 깍지 끼워서 관찰합니다. 이 자세에서도 비대칭이나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4단계, 이제 촉진 검사를 합니다. 샤워할 때 하면 좋아요. 비누 거품을 발라서 손가락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하세요. 오른쪽 가슴을 검사할 때는 오른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왼손의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 끝부분을 이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살살 눌러가며 검사합니다. 압력은 3단계로 나누어 해야 해요. 먼저 가볍게 피부 표면을, 그 다음 중간 압력으로, 중간층을, 마지막에 깊게 눌러서 가슴 깊은 부분까지 검사하세요. 검사 범위는 쇄골 아래부터 브래지어 라인까지, 겨드랑이에서 가슴 중앙까지입니다. 겨드랑이 부분도 빠뜨리지 마세요. 5단계, 유두를 가볍게 짜서 분비물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너무 세게 짜지는 마세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시면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유방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정확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유방 질환의 종류와 특징. 유방에 생기는 질환은 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양성 질환들도 많이 있고 각각 다른 특징과 치료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섬유선종입니다. 이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으로 주로 젊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나이 든 분들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말랑말랑하고 잘 움직이는 덩어리로 만져지며 대부분 치료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크기가 계속 커지거나 모양이 바뀐다면 제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순 낭종입니다. 유방 조직 내에 체액이 고인 주머니 같은 것으로 부드럽고 경계가 뚜렷해요. 대부분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어서 생리 주기에 따라 크기가 변할 수 있어요. 폐경 후에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세 번째, 유방염입니다. 주로 수유 중인 여성에게 많이 생기지만 폐경 후 여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어요. 가슴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며 아픈 증상이 있어요. 항생제 치료로 대부분 잘 낫습니다. 네 번째, 유관 확장증입니다. 유두 밑에 유관이 늘어나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올 수 있어요. 주로 40대 이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해요. 다섯 번째, 엽상 종양입니다. 섬유선종과 비슷하지만 더 빨리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양성이지만 일부는 악성화될 수 있어서 제거하는 것이 좋아요. 여섯 번째, 유방 석회화입니다. 유방 촬영술에서 하얀 점들로 보이는데 대부분 양성이지만
일부는 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65세 최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정기 검진에서 우연히 작은 낭종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무척 걱정하셨지만 6개월마다 추적 관찰한 결과 크기 변화도 없고 모양도 그대로라서 안심하고 계세요. 이처럼 모든 유방질환이 암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해요. 유방암의 위험 요인들. 유방암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은 잘 알려져 있어요. 첫 번째, 나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져요. 특히 50세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합니다. 두 번째, 가족력입니다. 어머니나 자매, 딸 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 환자가 있다면 위험도가 2배에서 3배 높아져요. 특히 BRCA1, BRCA2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호르몬 노출 기간입니다.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으면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져서 위험도가 높아져요. 또한 호르몬 대체요법을 오랫동안 받는 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네 번째, 출산과 수유력입니다. 출산 경험이 없거나 첫 출산 나이가 30세 이후인 경우, 수유 경험이 없는 경우 위험도가 높아져요. 다섯 번째, 이전 유방 질환력입니다. 비정형 증식증이나 상피내암 등의 병력이 있으면 위험도가 증가해요. 여섯 번째, 생활습관 요인들입니다. 비만, 음주, 흡연, 운동 부족, 고지방 식단 등이 모두 위험 요인이에요. 일곱 번째, 방사선 노출입니다. 젊을 때 가슴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위험도가 높아져요. 여덟 번째, 조밀한 유방입니다. 유방 조직이 치밀한 경우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고 조기 발견도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방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위험 요인이 없어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고 위험 요인이 많아도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험도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8%에 달할 정도로 치료 성과가 좋은 암이에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생존율이 크게 떨어져요. 일기 유방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98% 이상이지만 사기로 진행되면 22%까지 떨어져요. 이런 극명한 차이가 왜 생길까요? 조기 발견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치료 방법이 다양해져요. 초기에 발견하면 유방 보존술이 가능해서 가슴을 모두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둘째, 부작용이 적어요. 수술 범위가 작으면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적어요.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 림프 부종 같은 합병증을 피할 수 있어요. 셋째, 치료 비용이 적게 들어요. 초기 치료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진행된 암은 장기간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해서 비용 부담이 커져요. 넷째, 정신적 부담이 적어요.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서 심리적으로도 덜 힘들어요. 실제 사례로 62세 이 할머니를 보면 정기 검진에서 5 크기의 아주 작은 암을 발견했어요. 유방 보존술로 간단하게 제거하고 짧은 방사선 치료만 받으셨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반면 70세 정 할머니는 덩어리를 느끼고도 2년간 방치했다가 병원에 갔더니 이미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였어요. 전체 유방절제술과 장기간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이런 차이를 보면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유방암 검진의 종류와 시기. 유방암 검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고 자신에게 맞는 검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 유방 촬영술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검사로 만 40세 이상 여성은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권장돼요. X선을 이용해서 유방을 촬영하는 검사로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아주 작은 암도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석회와 병변을 찾는 데 뛰어나요. 하지만 유방 조직이 치밀한 경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촬영할 때 압박으로 인한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유방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로 유방 촬영술과 함께하면 진단 정확도가 크게 높아져요. 특히 치밀 유방이나 낭종, 고형 종양의 구별에 유용해요. 방사선 노출이 없고 통증도 거의 없어요. 하지만 석회와 병변은 잘 보이지 않고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유방 MRI입니다.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한 검사로 유방암 진단에 가장 민감한 검사예요. 특히 유전적 고위험군이나 다병소암의 진단에 유용해요. 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검사 시간이 길며 가끔 위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번째, 토모신세시스입니다. 3차원 유방 촬영술로 기존 유방 촬영술보다 정확도가 높아요. 특히 치밀 유방에서 유용해요. 나이대별 권장 검진을 보면 40대는 유방 촬영술을 1년에서 2년마다, 50대 이상은 1년마다 받는 것이 좋아요. 고위험군은 더 젊은 나이부터 더 자주 받아야 해요. 67세 김할머니는 매년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를 함께 받으시는데 작년 검사에서 유크기의 치민성 관암을 조기 발견해서 성공적으로 치료받으셨어요. 유방암 치료의 최신 동향. 유방암 치료는 지난 몇십 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뤘어요. 예전에는 유방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가슴을 보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수술 치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근치적 유방절 제술이라고 해서 유방뿐만 아니라 가슴 근육까지 모두 제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최소한의 절제만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유방 보존술은 종양 주변의 정상 조직 일부만 제거하는 수술로 초기 유방암의 60% 이상에서 시행 가능해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함께 받으면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것과 치료 효과가 같아요. 감시림프절 생검도 큰 발전이에요. 예전에는 겨드랑이 림프절을 모두 제거했지만 지금은 암세포가 가장 먼저 도달하는 림프절 1개에서 2개만 검사해서 전이가 없으면 나머지 림프절은 그대로 둬요. 이렇게 하면 림프 부종 같은 합병증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항암 치료도 맞춤형으로 발전했어요. 예전에는 모든 환자에게 비슷한 항암제를 썼지만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해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는 타모시펜이나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호르몬 치료제를, HER이 양성 유방암에는 트라스투즈맙 같은 표적 치료제를 사용해요.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도 개발돼서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어요. 방사선 치료도 정밀해졌어요. 과거에는 넓은 범위의 방사선을 조사했지만 지금은 종양 부위만 정확히 조사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였어요. 64세 박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초기 유방암 진단 후 유방 보존술을 받고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호르몬 치료제만 복용하고 있어요. 항암제 없이도 잘 지내고 계세요. 이런 발전 덕분에 유방암은 이제 만성 질환처럼 관리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어요. 호르몬 대체요법과 유방 건강. 폐경 후 많은 여성분들이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면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고려하게 돼요. 하지만 호르몬 대체요법이 유방암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호르몬 대체요법은 폐경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안면홍조, 야간 발한, 질건조, 골다공증 등을 개선해주죠.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호르몬 대체요법이 유방암 위험을 약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요법의 경우 위험도가 더 높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호르몬 대체요법을 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위험도와 이익을 따져보는 거예요.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이전에 유방 질환을 앓았던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반면 갱년기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고 유방암 위험이 낮은 분들은 단기간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유방 검진을 받아야 하고 치료 중에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해요. 또한 가능하면 최소한의 용량으로 최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보통 5년 이내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이 복합 요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궁이 없는 분들은 에스트로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호르몬 대체요법의 대안으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나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등도 사용되고 있어요. 66세 한 할머니는 심한 안면홍조와 불면증으로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작했는데 유방암 가족력이 있어서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2년간만 사용하고 중단하셨어요. 지금은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증상을 관리하고 계세요. 유방암 재발 방지와 관리. 유방암 치료를 마친 후에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첫째, 정기적인 추적 검사입니다. 치료 후 첫 2년간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그 이후에는 6개월에서 1년마다 검진을 받아야 해요. 유방 촬영술은 매년 필요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해요. 둘째, 호르몬 치료제 복용입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경우 타모시펜이나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5년에서 10년간 복용해야 해요. 이 약들은 재발 위험을 30%에서 50%까지 줄여줘요.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이요법과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돼요. 넷째, 체중 관리입니다. 치료 후 체중이 늘면 재발 위험이 높아지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째, 금연과 금주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재발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해요. 재발의 징후를 놓치지 않으려면 자가 검진도 계속해야 해요. 수술한 쪽 가슴뿐만 아니라 반대쪽 가슴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해요. 유방 건강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유방 건강을 위한 실천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실천할 일들입니다. 마이너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섭취하기. 마이너스 적어도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운동하기. 마이너스 충분한 수면 취하기 7-8시간. 마이너스 스트레스 관리하기. 마이너스 금연, 금주하기. 매주 실천할 일들입니다. 마이너스 등푸른 생선 2-3회 섭취하기. 마이너스 근력 운동 2회 이상 하기. 마이너스 체중 측정하고 기록하기. 매월 실천할 일들입니다. 마이너스 유방자가 검진하기. 마이너스 건강 상태 점검하고 기록하기. 매년 실천할 일들입니다. 마이너스 정기 건강 검진 받기. 마이너스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검사 받기. 마이너스 부인과 검진 받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방 건강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아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유방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60대 이후가 더욱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정기적인 검진, 올바른 자가 검진, 건강한 생활 습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유방암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요. 또한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관리에 참여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함께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만약 이상 증상이 발견된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즉시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조기 발견이 치료의 관건입니다. 무엇보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이에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치료 성과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중요한 건강 주제로 찾아뵐게요. 바로 흉부외과 마이너스 폐 수술, 식도 수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폐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흡연하신 분들은 언제부터 폐암 위험이 높아질까요? 식도암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수술은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이런 궁금한 점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더욱 주의해야 할 호흡기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